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채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15개 조건 하에 협상을 하자 이제 휴전을 한 달 동안 진행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이란 측에서는 그 조건이 좀 과하다라며 어제 거부를 했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종전을 하면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이 펀더멘털이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쟁이 발발한 직후 이 작은 박스권 안에 갇혀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500에서 6,000까지 계속 돌고 도는 상황 속에서 오늘은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좀 주목이 되는데요. 수급 동향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장중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매매 공방이 좀 치열한데요. 개인들은 그래도 어제는 팔았지만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15조 원 정도 담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수급에 있어서도 환율이 지금 1,500원 부근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인들이 오늘 좀 돌아와 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이슈 오늘 준비했으니까 잠시 뒤 개장 시그널 글로벌 이슈 브리핑 때 어떤 내용 나올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은요, 국내 증시, 미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또 요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4가지로 알기 쉽게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또 레디 시그널들 많이 포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방송 이제 레디 개장 시그널은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한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라고 검색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도 레디 개장 시그널 실시간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놓치셨다면 꼭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댓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많은 질문도 남겨주시면 저희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장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볼 시간이죠. 박서연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박서연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안팎으로 봄바람이 불었는데요.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도 모두 활짝 웃은 채 마감했습니다. 오늘장에도 이 온기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수요일장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한 달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제안했다는 깜짝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시장이 바로 반응했는데요. 개장 직후 5,700선까지 단숨에 치솟았지만요. 이후 상승폭을 반납하며 1.59% 오른 5,642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오히려 더 선전했습니다. 3.4% 오른 1,159선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시죠.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2조 3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조 3천억 원, 1조 2천억 원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3,800억 원어치 팔아치웠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3,700억 원, 220억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주목할 만한 국내 이슈 2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4년 전 코로나가 닥쳤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온라인 전환 어차피 올 미래였는데 코로나가 그 속도를 확 앞당겼죠. 지금 에너지 시장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로 에너지 공급이 흔들리자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갑자기 빨라진 겁니다. 실제로 숫자가 이걸 증명하고 있는데요. 전통 에너지 기업들은 이달에만 10% 안팎으로 빠진 반면 SK 이터닉스는 이달에만 122% 급등했습니다. 각국이 에너지 자립을 추구할수록 신재생 에너지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전통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대이동, 이번 사태가 그 변곡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2021년 동학개미 운동을 기억하시나요? 코로나로 증시가 폭락하자 개인 투자자들이 역사상 유례없는 매수세로 시장을 떠받쳤던 그 사건인데요. 그 기록이 이번 달에 깨졌습니다.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팔아도 개인 투자자들은 홀로 장바구니를 더 채웠습니다. 여기에 자금이 더 들어올 이유도 생겼죠. 미국 주식을 팔아서 국내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RIA 계좌 덕분인데요. 5월까지 움직이면 양도세가 전액 면제라 서학개미들의 자금이 국내로 유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6천 재돌파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이 붉게 타오르는 노을처럼 빨간불로 물들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반도체 대장주들의 온도 차이겠죠. 삼성전자는 0.37% 빠진 반면 SK하이닉스는 0.91% 올랐습니다. 자동차주에서는 현대차가 1.83% 올랐지만요. 기아는 보합 마감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4.87% 급등하며 방산주가 다시 힘을 냈습니다. 특히 LIG 넥스원은 무려 14.51% 치솟으며 이날 장에서 단연 돋보였습니다. 이날 또 하나의 주인공은 삼천당 제약이었는데요. 무려 19.12% 폭등하며 붉게 타올랐네요. 이어서 국내 특징주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전거래일 23.34% 올랐는데요. 펄어비스, 지난주엔 하한가를 터치했었죠. 신작 붉은 사막 리뷰 점수가 78점으로 나오자 투자자들이 이 정도면 실망이다라면서 팔아치운 건데요. 그런데 닷새 만에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출시 4일 만에 글로벌 판매량 300만 잔 돌파 소식이 나온 건데요. 평론가들은 별로라고 했는데 정작 게이머들은 지갑을 열은 모습이죠. 앞으로는 초기 흥행이 얼마나 이어지는지가 다음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지금 프리마켓에서 10%대 오르면 5%대 오르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전거래일 14.51% 올랐는데요. 미국 AI 기업 팔란티어와 손을 잡으면서 주가가 뛰었습니다. 팔란티어는 미국 국방부와 CIA가 쓰는 AI 분석 플랫폼을 쓰는 회사입니다. 그동안 LIG 넥스원은 미사일이나 방공 시스템 같은 무기를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총은 잘 만드는 회사가 이번엔 AI 조준경까지 달게 된 겁니다. 중동 전쟁으로 이런 무기가 가장 필요한 시기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어서 AI가 분석해주는 실시간 시그널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HBM입니다. SK하이닉스가 12조 원짜리 쇼핑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반도체 장비, 딱 한 회사만 만드는 그 장비를 30대 넘게 주문했는데요. 왜 이렇게 급하게 지갑을 열었을까요? 삼성전자가 HBM 경쟁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등 자리를 빼앗길 수 없다는 거겠죠. HBM, 요즘 AI 서버 핵심 부품으로 떠오르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사활을 걸고 싸우는 시장입니다. 이 싸움이 뜨거워질수록 수혜를 보는 것도 있겠죠. 바로 두 회사의 장비와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들입니다. 큰 손들이 12조 원을 쏟아붓는 곳, 그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그널 살펴보시죠. 방산입니다. 어제 트럼프가 이란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죠. 그런데 동시에 미군 최정예 부대 3,000명을 중동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행동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선 이 엇박자가 핵심입니다. 협상이 잘 되면 긴장이 풀리지만 협상이 깨지면 바로 지상전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구조죠. 트럼프가 설정한 공격 보류 기한이 27일까지인데 공교롭게도 미군 병력이 호르무즈 해협에 도착하는 시점과 일치합니다. 말과 행동이 이렇게 엇갈릴 때 방산주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겠는데요. 협상이 타결되면 잠시 숨을 고르겠지만 중동 긴장이 해소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방산 섹터 당분간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대화의 문이 열렸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켰는데요. 먼저 다우존스 0.66% 상승한 46,400선에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0.77% 상승 압력, S&P 500은 0.54%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10개 종목 중 마이크로소프트와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외한 8개 종목이 상승 마감했는데요. 먼저 엔비디아는 1.99% 올랐고요. 알파벳은 0.13% 소폭 올랐는데요. 구글이 AI 음악 생성 모델 리리아 3 프로를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최대 3분짜리 트랙을 만들 수 있고 인트로부터 코러스까지 음악 구조를 모두 이해해서 작곡해주는 건데요. 구글 AI 스튜디오를 통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어서 아마추어 음악가들도 손쉽게 쓸 수 있는 도구로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에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고 있는데 수익은 아직 멀었다는 게 투자자들의 입장이었고요.
기다리다 지친 투자자들이 하나둘 발을 빼면서 0.46%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은 2.16% 올랐네요. 이어서 메타는 0.33% 소폭 상승했는데요. 안 좋은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아이들의 SNS 중독으로 인한 정신건강 피해에 법적 책임을 인정받는 첫 배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향후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테슬라는 0.76% 올랐습니다. 세미트럭 배터리가 사실상 트럭 수명과 맞먹을 만큼 오래 간다는 소식이 화제였습니다. 한 번 사면 배터리 걱정 없이 평생 굴릴 수 있다는 건데요. 충전도 빠르고 짐도 디젤 트럭 못지않게 실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마이크론입니다. 전거래일도 3.4% 하락했는데요. 최근 5거래일 동안 18%나 빠졌습니다. 성적표는 역대급인데 자꾸 왜 이러는 걸까요? 일단 악재가 2개 겹쳤습니다. 하나는 시장이 마이크론의 흑역사를 못 잊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전 매출이 반토막 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건데요. 또 하나는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마이크로만 보던 투자자들 눈앞에 강력한 경쟁자가 같은 시장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호실적에도 악재가 겹치니 주가가 버티기 어려운 건데요. 그런데 이번엔 다르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I 덕분에 회사의 체질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마이크론이 과거처럼 또 꺾일 회사인지 아니면 AI 덕분에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을지 시장은 아직 답을 못 내린 것 같네요. 두 번째 특징주는 샌디스크입니다. 전거래일 4% 하락했는데요. 사실 샌디스크 입장에선 많이 억울한 하루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달리기 시작하자 대만 업체 난야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공급처를 미리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한 전략적인 결정으로 보이죠. 하지만 시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바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회수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대만이라는 지역 특성상 중국 리스크까지 껴안는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한창 잘 나가고 있는 회사가 굳이 복잡한 곳에 큰 돈을 묶어두냐는 불만인 겁니다. 잘하려다가 욕먹은 참 얄궂은 하루였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암홀딩스입니다. 전거래일 무려 17%나 올랐는데요. 이 암홀딩스 35년 동안 칩 설계도만 그려서 팔아온 회사입니다. 삼성이든 애플이든 칩을 만들 때 이 회사의 설계도를 쓰고 팔릴 때마다 로열티를 받는 구조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직접 AI 칩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설계도만 팔던 회사가 직접 무기를 들고 전장에 뛰어든 모습이죠. 그런데 첫 고객 명단도 심상치 않습니다. 메타, 오픈AI, SK텔레콤까지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소식에 HSBC는 목표 주가를 2배 넘게 올리면서 월가가 암홀딩스를 너무 만만하게 봤다고 직격했습니다. 조용히 설계도만 팔던 회사가 AI 칩 시장의 새 플레이어로 떠오른 하루, 시장이 17% 폭등으로 화답했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시황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선물, 은선물 모두 상승했는데요. 금선물은 3.41% 상승한 4,552선에 마감했고요. 은선물은 4.42% 상승한 72달러선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장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도 나란히 웃으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이 온기를 이어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박서연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이어가겠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측을 거절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대화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뉴욕 증시는 이렇게 낙관론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우지수는 0.66%, 나스닥 지수는 0.77%, S&P 500 지수까지 0.54%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금의 흐름은 어디로 흘렀는지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은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은 빨간색인 히트맵.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에너지주,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에너지주가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부동산주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외 9개 섹터에는 모두 상승불이 든 채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기술주 안에서 흐름이 좀 다르긴 했지만 메모리주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일단 엔비디아가 2% 가깝게 상승했습니다. 이 ARM이라는 영국의 반도체 칩 회사가 AI 칩을 생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AI 칩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구나라는 논리 속에 이 기술주의 훈풍이 불었고요. 그 외에 AMD나 인텔도 7% 넘는 급상승을 보인 채 마감했습니다. 이 CPU 가격 상승 인상 소식이 나오면서 그 소식 소화하면서 기술주 안에서도 비교적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마이크론은 오늘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SK, ARD 발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쟁에 대한 이슈 소화하고 있고 또 이란의 갈등 속에서 공급망이 좀 타격을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제시되면서 오늘 기술주 안에서 3%대 하락 마감하며 5거래일 연속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도 강했습니다. 일라일릴리가 1.4% 상승했고요. 그리고 유가가 하락하면서 소비재 쪽에도 거래 대금이 들어왔습니다. 아마존도 2%대 상승, 테슬라도 0.76%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일 글로벌 이슈 그리고 국내 이슈 살펴봐야겠죠. 먼저 이란과 미국의 갈등 상황 체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이 풀릴 듯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 살펴보니까 이전에는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 좋은 회담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휴전을 제안하기도 했었고 5일간 군사 공격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상군 투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란 측에서 회담 자체가 없었다며 반박을 하기도 했었죠. 갈등이 점차 좁혀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미국이 파키스탄을 중재국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란의 종전 제안서가 전달이 되었다라는 소식 속에 미증시, 국내 증시 어제 상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입장이 좀 달랐는데요. 이란의 고위 당국자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미국의 조건이 좀 과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절의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란은 지난해 2차례 미국에게 제안을 한 바 있지만 미국 측에서는 군사적 공격을 했다며 이렇게 미국의 좀 신뢰를 잃어버린 듯한 멘트를 하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제안하는 바가 전장의 현실에서 좀 떨어진 이야기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요. 아직까지 갈등이 100% 완화가 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란의 결론은 즉 이란 측이 결정을 하겠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받아들이고 또 종전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이란이 결정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이란이 제시한 종전 조건을 살펴볼 텐데요. 5개가 제안이 됐지만 이 마지막 2 조건이 제일 중요한 듯합니다. 침략과 암살의 완전한 중단, 전쟁 재발 방지책 수립, 전쟁 피해 보상, 그리고 헤즈볼라, 하마스 등 모든 저항 단체에 대한 전쟁 종결을 약속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도권 통치 인정입니다. 미국 측에서 이것을 그대로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이 사실상 우리가 완전히 통제하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고 헤즈볼라, 하마스 같은 단체의 공격도 아예 중단하라는 점은 미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전쟁 그리고 이 갈등이 완화될지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지만 백악관의 브리핑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완화 조짐이 보였습니다. 케빈 레빗의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기는 하다 이런 내용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15개 항목에 공개가 됐었지만 이게 전부 사실은 아니다. 일부 좀 잘못된 정보가 있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고요. 이란 측이
자신들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고 있고 탈출구를 모색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려는 움직임이다, 전략적 움직임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큰 타격을 입게 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허풍을 떠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비교적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갈등이 풀릴 듯하면서도 풀리지 않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이어가며 좀 궁금증을 계속 유발하는 그런 백악관의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글로벌 이슈 상황, 매크로 이슈가 진정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늘 헤드라인 뉴스 뽑아왔는데요. 로이터 통신으로 가보겠습니다. Broadcom flag supply constraints as TSMC capacity a bottleneck. 브로드컴이 이 공급난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 TSMC의 공급난이 병목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원인을 지목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이죠. TSMC가 병목 현상에 지금 살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브로드컴의 마케팅 책임자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기자들에게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TSMC가 무한 공급을 할 줄 알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They will be increasing the capacity to 2027, but that has become a bottleneck or that has kind of choked the supply chain in 2026. 그들이 2026년까지, 7년까지 캐파 투자를 늘릴 것이다. 즉, TSMC는 지금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캐펙스 투자를 늘리긴 하겠지만 그것이 이미 병목 현상이 되었고 2026년에 있어서는 이 공급난의 목을 조르고 있다라는 다소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TSMC 측에서도 지금 워낙 AI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 공급에 있어서 차질이 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캐펙스 투자, 설비 투자를 84조 원 정도 늘리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TSMC의 공장에서는 이미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 애플의 아이폰 칩, 구글, 아마존 AI 반도체 정말 많은 물량을 찍어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주문은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데 이를 전혀 소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TSMC가 바쁠수록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좀 논리적이죠. 삼성전자는 현재 테슬라, 퀄컴, 엔비디아 칩의 위탁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TSMC의 납기가 밀리면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는데요. 이런 시각도 존재하는 것이죠. 반도체는 일단 회로 선폭이 얇을수록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금 최전선에 있는 그 얇은 폭의 크기가 2나노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5만 분의 1 수준이니까 굉장히 얇은 공정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TSMC가 주력을 하는 게 3나노 공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2나노로 넘어가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 틈을 타서 2나노 공정에 뛰어들어서 틈새 시장을 확보한다면 TSMC가 3나노에서 막혀있는 사이 삼성전자가 2나노 공정의 자리에 우위를 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단에도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PCB, 반도체를 연결하는 데 꼭 필요한 부품이죠. AI 데이터 센터에 꼭 필요한 부품인데 이 인쇄회로 기판 납기가 기존의 6주에서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이 공급을 해결하고 공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의 기업들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중국에 있어서도 생산의 한계를 느끼고 있어서 이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갈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AI 서버용 기판 업체, 어제 PCB 업체들 흐름 좋았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고 대덕전자도 10% 넘게 급증, 삼성전기도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했었죠. 그리고 광통신도 어제 강했는데 오이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들에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제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대신증권의 리포트도 살펴볼 텐데요. 반도체 관련된 리포트였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는 낸드 가격, 디램 가격 상승, 병목 현상, AI 에이전트 이야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죠. 4월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 피크아웃 우려를 주가가 미리 선반영했다라는 골자의 리포트였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지금 정점 통과 우려가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말로 이 리포트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외 반도체 외 섹터에도 주목을 좀 해봐야 하는데 우리 증권, 방산, 조선 업종의 깜짝 실적을 기대하면서 주목을 해보자라는 게 골자였습니다. 주가에 이미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는 게 지난번 마이크론의 실적을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잠깐 해드린 바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전년 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3배 늘었다라는 호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내림세를 보이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이 사이클 고점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업종에도 미리 선반영되었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지금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익 추정치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익 추정치는 GTC 2026에서 언급이 되었듯 이제 AI는 에이전트 시제로 돌아야 하고 있죠. 추론을 직접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탄탄하다라는 엔비디아 CEO의 발언도 있었고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 기대도 계속해서 보도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반도체 업종의 이익 추정치 상향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 대신증권에서 뽑은 조금은 신경을 써봐야 하는 부분이 이 낮은 밸류에이션입니다. PER이 지금 6.5배로 역사적 저점에 머물고 있습니다. 요구 수익률과 PBR을 역산정해서 내놓는 숫자가 이 내재 성장률인데요. 이게 마이너스 2%를 기록했습니다. 이 마이너스 2%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할 텐데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이익 전망치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지만 주가에는 이런 시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과연 이 이익 전망치가 계속 증가할 것인가? 그리고 그게 만약에 가능하더라도 그게 지속할 것인가? 이 지속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 점이 내재 성장률 마이너스 2%에 그대로 여실히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시장은 이를 지속 가능한 이 규모로 평가하지 않는 시각도 포함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 것이죠. 주도주 이익은 오르는데 PER은 낮다 이런 소제목을 시작으로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보면 이게 뚜렷이 더 느껴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26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198조 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1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익 추정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PER, 주가는 너무 싼 상태이다. 물론 이게 그냥 주가가 너무 싸다. 지금 들어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숫자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게 대신증권의 이야기였습니다. 메모리 사이클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메모리 사이클은 이렇게 수요 확대, 가격 상승, 공급 확대, 가격 하락, 마진 하락. 이런 사이클 속에서 앞으로 반도체가 가격 하락, 이 감소 쪽으로 내려가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현재 시장은 업사이클 정점 통과 이후에 이익 둔화로 일부 부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그저 저평가 해석으로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AI 에이전트가 확산되고 있고 병목 현상으로 계속해서 메모리의 가격은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유효하기 때문에요. 이익 전망이 계속 장기간 유지된다면 반도체 업종은 그저 저평가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또 좀 중요하게 살펴볼 만한 부분이 이 소부장 쪽에도 이익 상향 확산의 여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된다면 이 훈풍이 소부장단에도 나오지 않을까 낙수 효과를 기대해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숫자로 먼저 살펴볼 텐데요. 물론 제형주 대비해서는 이익 상향폭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최근 주가 상승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가격 상승을 이익 추정치 상향이 동반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12월 이 반도체 소부장의 이익 성장률이 50% 미만이었는데 지금 3월 현재는 58% 그 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10곳 중 6곳은 이미 실적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프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이 파란 그래프가 장밋빛 그래프입니다. 이 전망치가 계속 우상향을 하게 된다면 2035년까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릴 텐데 만약에 대신증권이 짚은 것처럼 이익 전망치가 지금 병목 현상이 있긴 하지만 이 AI 사이클 고점 이후에 계속 하락폭을 보인다면 이 회색 그래프가 보이는 것처럼 점점 이익 전망치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점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소부장 관련된 그래프도 있었는데요. 지금 파란 그래프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이익 추정치입니다. 계속해서 2026년 1월부터 조금은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2월 중순에는 소부장의 그래프, 회색 그래프가 역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익 전망치가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3월에 계속해서 이 반도체 대형 투톱의 이익 전망치가 올라갈 경우 이렇게 소부장의 그래프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그래프도 함께 했습니다. 반도체 외 업종에도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대신증권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업종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 업종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 업종은 일단 미국에 있어서 에너지 안보 강화 기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이렇게 LNG선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실적을 올려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함께하고 있죠. 전체 LNG 프로젝트에서 중동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중동 사태가 이 LNG 선에 있어서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북미 프로젝트에서는 한국조선소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까지 조선 업종에 대한 기대, 그 근거로 잡았습니다. 방산 업종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아직 추정치가 변화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 이란과 미국의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 추정에 반영될 경우 추가적인 이익 상향 가능성까지 제시가 된 상황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조선과 방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요. 여러 가지 섹터가 있겠지만 오늘 반도체가 미증시에서 메모리주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바이오 쪽으로 좀 프리장에서는 훈풍이 불었었는데 개장 상황 통해서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장 출발합니다. 간밤 미증시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야간 선물 그리고 미국 증시에 올라가 있는 한국 ETF가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어떤 흐름 보일지 좀 가늠이 안 가는데요. 일단 코스피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 시각 1.54% 밀리면서 5,55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음전을 했습니다. 0.11% 하락하면서 1,15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를
체크를 해보시죠. 외국인이 사실 코스피에서는 대형주 중심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 오전장에서는 양시장에서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6천억 원 넘게 사자세 보이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375억 원, 기관은 2천억 원 넘게 물량 던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비슷합니다. 개인이 2,251억 원 사자세 보이고 있는 반면 외국인 1,484억 원, 기관도 592억 원, 매도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종 상위주 살펴보시죠. 혼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리장에서부터 반도체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역시나 오늘 간밤 미증시 메모리주가 크게 빠졌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와 동조화되면서 전자는 지금 마이너스 2.65% 밀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3.17% 밀리면서 96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하락하고 있고 기아차도 1.2%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황제주 3천당 제야 2.51% 상승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프리장에서부터 강했었는데 이 시각 7.81%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혼조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2.31% 밀리고 있고 ABL 바이오를 필두로 바이오주에서만 조금은 대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렌드 섹터 캐스터 홍주영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간신히 5,600선을 회복하고 코스닥은 3% 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한 중동 전쟁의 긴장감 속에 흐름이 어떻게 이어갈지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주요 섹터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준비할 4가지 섹터입니다. 광통신,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와 재건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광통신부터 만나보시죠. 네. 광통신 섹터, 엔비디아 훈풍 속에 국내 광통신과 통신 장비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구리 바탕의 전기 신호, 속도와 전력 효율에 한계가 있는데요. 이에 빛을 이용하는 광통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올해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미래 핵심 기술로 광반도체를 꼽았습니다. 광통신 기술을 활용하면 데이터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과정 없이 곧바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데이터 처리와 전력 소모 효율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꼽았는데요. 또 네트워크와 광통신 관련주들의 S&P 500 신규 편입 이슈까지 더해지고 있어서요. 이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훈풍에 국내 광통신 관련주도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가 이달 들어서 미국의 광 트랜시버 제조 기업과 약 6조 원의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우리 우주항공청이 지난 24일부터 나흘간 대전의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미국의 나사와 팀 미팅을 가지게 되는데요. 참석자들이 심우주 광통신 그리고 우주환경 연구 결과를 현재 공유를 하고 있고요. 특히 레이저 기반의 심우주 통신 기술, 달과 화성, 엘포 탐사와 같이 상용 우주 통신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서 투자 기대감이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자세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이솔루션인데요. 오이솔루션 주가 지난 거래일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진출이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의 LA에서 열린 세계 최대 광통신 전시회에서 AI 데이터 센터용 광 트랜시버와 핵심 기술 솔루션을 공개를 했습니다. 고객사를 대상으로 오는 3분기부터 샘플 공급이 예정이 돼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이솔루션 어제 상한가 도달하면서 41,6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다음으로 RF 머티리얼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핵심 요소 또 기술과 적층 세라믹 기술력을 결집해서 5G 통신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레이저용 패키지 분야에서 모듈화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고부가 가치 비즈니스 구조로 변모를 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광통신과 적외선 센서용 패키지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소재와 부품 시장의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13.87% 상승한 76,600원의 종가 형성하는 모습 보여줬네요. 다음으로 살펴볼 섹터입니다. 2차 전지 만나보겠습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세계적으로 에너지 시장이 크게 흔들렸죠. 이에 따라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집중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 본격적인 탈중국 정책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국내 배터리 업계가 이 때문에 ESS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원자재 역내 공급망을 강화해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이들 정책의 골자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평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소재와 셀업체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되면서 이 업황 개선 전반적으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 SDI인데요. 긍정적인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 유효 전기차 라인을 ESS로 빠르게 전환을 해서 수요 공백을 메울 예정입니다. LNF가 내년부터 삼성 SDI에 1조 6천억 원 규모의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계약이 중국 외 기업으로는 최초의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입니다.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의 탈중국 흐름 속에서 전략적인 의미가 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의 유럽 판매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점에서 여기에 납품하고 있는 LNF의 N9 양극재 계속해서 독점 공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받고 있어서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제 16.24% 상승한 14만 5,300원에 LNF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도 39만 4천 원의 종가 형성하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LNF가 2차 전지 소재 블루칩으로 부상하고 있는 모습이어서요. 흐름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트렌드 섹터 제약바이오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바이오벤처 전주기를 통합 지원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제약 바이오벤처 기술 수출 규모 3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전주기 지원 체계를 추진하는데요. 연구개발 R&D부터 임상과 사업화 또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해서요.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까지 이끌어내겠다. K-바이오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정부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고요. 이로 인해서 투자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 진출과 기술 이전 지원까지 함께 포함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 과정을 지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으로 신설돼서 진행이 된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황제주에 오른 삼천당 제약 바이오 강세를 상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삼천당 제약, 황제주, 이른바 한 주당 100만 원이 넘는 주식을 일컫는 말이죠. 이 반열에 오르면서 코스닥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바이오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이 자료화면 보시면 이렇게 무게중심이 계속해서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이 잇따라 바뀔 만큼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바이오 업종이 가장 강한 주가 탄력과 수급 모멘텀을 앞세워서 전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코스닥 시총 1위 자리 에코프로비엠이었다가 에코프로였다가 알테오젠 또다시 에코프로에 이어서 이달 들어서는 삼천당 제약으로 바뀌었는데요. 한 업종이 장기간 시장을 이끌기보다 그때 가장 강한 모멘텀을 가진 업종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는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서요. 흐름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지난 거래일 삼천당 제약 어제죠. 전거래일 대비 19.12%나 급등을 하면서요. 111만 5천 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장중에는 무려 114만 3천 원까지 올라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틀 전에 처음으로 장중 100만 원 선 넘고도 93만 원대에서 장을 마쳤었는데 어제는 마침내 황제주에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전인성 삼천당 제약 대표가 주주 대상 서한에서 중대한 소식을 예고를 했었죠.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삼천당 제약 퀀텀 첨프는 이미 시작이 됐다. 또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협상이 결실 단계에 진입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며칠 내 회사 체질을 바꿀 만한 중대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언급을 하면서요. 투자 기대감이 쏠리면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알테오젠도 강세 보여줬습니다. 어제 35만 8,500원에 장 마쳤는데요. 미국의 제약기업 바이오젠과 피아주사 SC제형의 바이오 의약품 개발
개발 상업화를 위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알테오젠이 독자 기술인 하이브로자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게 약물이 빠르게 스며들 수 있는 공간을 히알루론산층을 분해를 해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의 링거 항암제를 단 몇 분 만에 투여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계속 흐름을 강세 이어갈지 오늘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건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이 건설업 쪽이 원전과 재건 또 저PBR, 주가 순자산 비율을 일컫죠. 업종 대비 저평가됐다,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뜻인데 이 세 가지 상승 요건을 모두 갖췄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공급망에는 위협이지만 대형 건설사들에게는 향후 전개될 재건 사업도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원전 수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수주 모멘텀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강세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대우건설 살펴보시죠. 대우건설 건설업종 내에서 원전과 또 전후 재건 경험이 부각된 기업들이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어제 보여줬습니다. 대우건설이 KRX 건설지수 내에서는 가장 큰 폭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제 미국 원전 시장 재확대 국면 속에 팀코리아 일원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로 평가받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또 대형 국책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까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요. 부지조선공사의 핵심 수행 주체로 참여 중인 대우건설의 역할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LENC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엑스에너지와 소형 모듈 원전을 계약했다라고 어제 밝혔는데요. 계약액은 약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국내 건설사가 이 표준화 설계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처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목요일 트렌드 섹터 함께 만나봤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중동 사태가 지난 관세 갈등과 유사하다라고 흐름을 평가하는 모습도 들어와 있는데요.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아니다, 여전히 불확실하다라는 전망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중동 상황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말입니다. 이제 다음 달에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기대가 되죠. 이에 따라서 어떤 업종들이 상승할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섹터였습니다. 네, 홍주연 캐스터의 트렌드 섹터까지 만나봤습니다. 지수 상황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이 양전했습니다. 코스피는 이 시각 1.19% 밀리면서 5,57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58% 소폭 오르면서 1,16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물량 던지고 있고요. 거래대금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여전히 반도체 투톱은 밀리고 있는 상황, 미증시에서 메모리주가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각 미래에셋 증권이 이 스페이스X 기대감으로 이전에 상승을 했다가 지금 이 시각에는 0.3% 밀리고 있고요. LIG 넥슨 방산주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2.59% 상승부를 켜고 있고 PI 첨단 소재가 21% 급등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현대차 혼조 흐름 보이고 있는 반면 한화 시스템은 지금 이 시각 하락하고 있고 지금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신작인 붉은 사막이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판매량이 300만 장을 돌파했다 이런 소식 속에서 상승을 하고 있고 3,000당장 여전히 강합니다. 이 알테오젠도 이 바이오젠과 SC제형 이 개발 계약이 있었다 이런 소식 소화하면서 10% 급등 양상 보이고 있고요. 이외 바이오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박스경제TV의 많은 프로그램들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